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영상 같은 경우는 대한민국의 기득권 중에 언론도 기득권이죠. 변화가 보입니다. 그리고 이거 관련해서 또 요청이 들어와서 제가 또 올리는 건데, 원래는 제가 올릴 생각이 없었어요. 그래서 요청이 들어와 가지고 제가 이게 기사화된 건 알고 있었습니다. 뭐냐면 익명의 작성자가 AI로 20대 한국 남녀를 그려달라고 하니까, 한쪽에는 군대에서 병력의 의무를 지고 있는 한국 남자, 오른쪽은 커피숍에서 깔깔깔 웃으면서 커피 마시는 한국 여자, 이제 이런 그림이 나온 거예요. 뭐 요거 말고도 다른 그림들도 좀 더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AI한테 요청하면 이런 그림들이 나오는가 본데, 이거 리뷰해 달라고 하셔가지고 제가 언론에 실린 거는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혹시나 해가지고 제가 방금 검색을 해보니까 무려 16개 언론에서 이거를 기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게 외국 커뮤니티에서도 화제가 되고 있는데, 그동안 대한민국의 언론이라면 뭐 한두 개, 세 개, 네 개 뭐 이 정도까지 언급되는 거는 이해는 합니다만은, 열 몇 개 넘어가는 거는 저는 뭔가 변화가 포착이 된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일단 캡처를 뜬 거는 1월 16일 오후 7시입니다. 그리고 가장 최근에 올라온 게 1시간 전이었어요. 그러니까 추가로 더 언론들이 기사를 실을 수도 있다는 거, 그거를 미리 말씀을 드리고, 그러면 어떤 언론들이 이거를 다루었는가? SBS, 메이저죠. 그리고 순공감순도 제가 끌고 왔는데 내용은 다 니자 비판이에요. 팩트다. AI가 한국에 대해서 적나라하게 보여주네, 뭐 그런 반응들이에요. SBS도 실었고, 한국경제, 그 다음에 위키트리, 요거는 이제 조금 논외로 하죠. 여기는 아무래도 좀 B급 감성이니까. 네이버에서 제가 검색했어요. 세계일보에서 이거를 기사화했습니다. 헤럴드 경제, 서울신문, 국민일보, 머니투데이, 매일신문. 매일신문은 대구의 지역신문입니다. 파이낸셜 뉴스, 여기는 이제 경제 쪽이죠. 뉴스원, 인사이트, 이것도 이제 B급 인터넷 언론, 아주경제, 매일경제. 매일경제는 지금 우리나라 그 경제지 중에서 판매 부수로 1등이에요. 환경비즈니스, 뉴시스, 이렇게 16개입니다. 그러니까 2개 빼고는 그래도 어느 정도 우리나라에서 대표적으로 알려져 있는 언론이고, 그리고 조중동은 안 실었고요. 그 다음에 여성 쪽 편인 한경호, 한겨레 경향 오마이도 안 실었어요. 일단 이런 특징을 보인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 이거는 다른 분들하고 좀 의견이 다를 수도 있는데, 저는 이번에 이 이슈가 이렇게 보도가 많이 될 만큼 10개 이상 기사가 다룰 만큼의 내용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과거의 다른 이슈에 비하면 약하거든요. 근데 그때는 철저하게 무시됐어요. 전혀 언론에서 언급이 안 되었는데, 그때에 비해서 적은 이슈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기사가 실린다? 이거는 변화예요, 제가 볼 때. 그동안의 대한민국의 언론들 같은 경우는 유저들한테 불편한 기사를 내놓지 않았습니다. 암묵적 룰이었죠. 그런데도 이렇게 이슈가 된 거는 결국 언론들도 참다 한국 여자들의 비판에 대해서 동참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동안 유저들이 해줘 알았다 우쭈쭈 원하는 대로 들어줬지만, 그에 대한 결과물은 뭡니까? 0.7의 초저출산 결과물을 받았잖아요. 손절 들어간 것 같습니다. 언론들 같은 경우는, 지방 언론들 같은 경우는 대주주가 건설사가 많아요. 그리고 이제 언론들의 어떤 매출은 광고 매출이 제일 많습니다. 신문 판매하고 이런 것보다 광고 매출이에요. 그리고 광고 중에서 어디 광고가 제일 많냐면 부동산 광고가 제일 많아요, 언론들은.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언론들 같은 경우는 부동산에 대해서 우호적인 기사를 많이 실어요. 부동산 올라간다, 내 집 마련의 기회다, 올라갈 때는 하여튼 막 연끌하라고 부추기기도 하죠. 근데 가격이 떨어지면 조종이다, 하여튼 그런 식으로 친부동산적이에요. 아무래도 광고주가 건설사가 많으니까 분양 광고를 많이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랬는데,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최근에 부동산이 심상치 않죠. 작년에 대드게 파운스가 나온 이후에 지금 하락하는데 매수세가 실종이 되었어요. 그리고 지금 젊은 남녀들 연애도 안 해, 결혼도 안 해, 애도 안 낳아, 이런 식으로 계속 가면 부동산 버티기 힘들죠. 지금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지금 PF 문제도 아직 끝난 거 아니죠.
지금 롯데건설도 지금 또 위험하다는 이야기가 또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이 문제는 총선 전까지는 어쩌든가 정부에서 막아보려고 하는데 총선 지난 이후에는 또 어떻게 될지도 모르죠. 하여튼 언론사들 입장에서도 신부동산이에요, 이쪽은. 그런데 문제가 생긴 거죠. 그리고 최근에 주결에 현자분이 하나 올리신 글을 보죠. 저도 좀 체크 못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이분 글 보면서 좀 많이 깨달았는데 비슷한 맥락입니다. 지금 한국의 지도층은 한여를 손절했다라는 제목입니다. 저도 요즘 그런 느낌을 받는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했잖아요. 내용을 보면 지금의 젊은 노동인구가 급속도로 빠져나가면서 인구 소멸 위기에 처하니까 지도층은 한여를 내어주고 부동산을 취하는 전략을 쓴 거다. 살은 한여고 뼈는 부동산이라는 그 말이시고요. 알겠지만 부동산이 핵심이다. 조선 땅에 가장 가치 있는 자산은 반도체도 아니고 사람도 아니고 연명할 K-팝도 아닌 부동산이다. 지도층, 기득권층들의 제1순위 자산이 부동산이다. 실제 고위공직자들, 국회의원들 자산을 보면 죄다 부동산이에요. 잃어버린 일본의 30년 동안 부동산의 가치가 소멸하는 주된 이유가 인구 소멸로 보았고 그런 이유로 20년 동안 한여 지원을 제일 목표로 한 거다. 휴전 중인 국가에서 국방 예산보다 한여 지원 예산이 더 높았던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기득권 통밥으로는 한국 여성들을 지원하면 출산율이 올라가고 증가한 인구가 부동산 가치를 유지할 것으로 본 것 같다. 빡대가리죠. 현실은 한여들은 예산은 예산대로 무한대로 빨아먹으면서 분수를 망각한 지 오래라 출산율은 출산율대로 망하고 있었고 이제 2024년을 기점으로 한여는 손절한 것으로 보인다. 2023년 한 해 동안 한여 군대 징집발이 류호정 전 의원이 발의했죠. 그리고 서울시 국제커플 행사, 연말 보신각 타종식, 외국인 여성, 타종 같은 과거였다면 상상하지 못할 일들이 연이어 벌어졌다. 서울시에서 국제커플 행사가 있었어요. 이거는 제가 모르는 내용이었는데 진영 상관없이 초당적으로 이루어졌다. 한여군대 징집은 극자 FM 진영에서 서울시 국제커플 행사는 보수당시장과 민주당 서울시의회 합작으로 부산지자체 국제결혼 지원은 민주당 위원이 부산에서 확대하여 출산율과 인구가 반등하면 대구에서도 따라할 거다. 그러면 라이벌 지역인 강주와 군산에서도 따라갈 것이고 이미 서울시에서 진행 중이어서 수도권은 그냥 묻어갈 것이다. 특히 낙하산 바지 사장에 불과한 류호정이 발의했다는 것은 이희호 계열 586 여성운동권에서도 한여를 벌였다는 말이다 라고 하셨는데 제가 이 부분은 좀 다르게 보는 게 류호정 같은 경우는 좀 갈아탄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에요. 지금 류호정 같은 경우는 금태섭 전 의원하고 손잡았죠. 금태섭 전 의원 같은 경우는 김종인하고 친해요. 그리고 김종인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기득권이고 지도층 그룹에 들어가죠. 그리고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는 언론하고 가까워요. 그리고 언론 사설 같은 거를 보다 보면 김종인 위원장에 대해서 비판은 거의 안 해요. 저는 비판한 적을 거의 본 적이 없어요. 우리나라의 사실상 숨은 실세죠. 김종인이. 그래서 저는 류호정은 갈아탄 거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이 부분은 좀 저랑 좀 다른 의견인 것 같은데 하여튼 뭐 이분 의견은 이렇고 진실은 알 수 없죠. 좀 지나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이분의 주장에 의하면 본인들이 직접 말하면 욕 얻어 처먹을 것이 뻔하니 낙하산 인사인 류호정에게 시킨 거지. 애초에 방패막이용 꼭두각시로 드린 인사가 류호정이라는 건 다들 알잖아. 애시당초 출발점은 거기가 맞다고 생각해요. 류호정이가 뭐가 있어. 쥐뿔도 없는데 비례대표 그 아무나 해요? 누가 내려 꽂은 거죠. 말씀하신 대로 저는 여성계에서 내려 꽂은 것 같아요. 그리고 다들 아시다시피 한국은 부동산 공화국이고 한여의 가치는 부동산 가치를 넘을 수가 없다. 이런 위기 상황에서 지도층은 자신의 딸 자식은 결혼을 잘 했으니 남의 딸 자식은 맥도날드 태클을 탈 것이 확정이라도 부동산만큼은 지켜야 한다. 대기업 건설사, 언론 카르텔의 이권, 그리고 자신들이 소유한 알짜배기 부동산이 피지배층 한여와 비교가 되겠냐. 아무리 세계 트렌드가 FM이라도 그 FM으로 자신들의 이권과 자산이 위협받으면 포기하는 것이다. 물론 최대의 피해자는 2030, 40 한여들과 딸바보 영포티들이 애지중지하는 10대 한여들이겠지. 작년에 동거 등록제를 도입한 것도 한여들은 결혼 포기하세요라고 확인사살을 한 것뿐이다.
한국에 들어와 눌러 사는 서유럽 여성들은 본국에서 하는 동거제니까 그러려니 하겠지만 남자가 무제한 책임을 지는 가부장적 혜택이 당연한 한여들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 사실 이거는 저도 지금 헷갈려요. 한여를 손절해서 이렇게 한 건지 아니면 한국 남자들을 속이기 위해서 함정을 판 건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이거는 왜 그러냐고 하면 우리나라 지금 민법상으로도 부부는 별산제예요. 그리고 특유재산에 대해서는 혼인전의 특유재산에 대해서는 인정해 주는 게 원칙임에도 불구하고 그 특유재산을 유지하고 보존하고 증식함에 있어가지고 여자의 기여도를 인정해 주거든요. 실제로 기여한 게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등록 동거자가 되더라도 정말 이게 남자한테 등록 동거자가 되면 사실상 재산 분할이 일이 없어요. 왜? 각자의 재산은 각자가 관리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게 만약에 프랑스처럼 제대로 운영이 된다면 이분 말씀처럼 한여들은 결혼 포기하세요로 가는 게 맞죠. 특히 능력 있는 남자들일수록 결혼을 기피할 겁니다. 등록 동거제로 가겠죠. 이거는 좀 진행되는 걸 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시시는 올해부터 하기로 했죠. 근데 이분 말씀이 맞다면 한여 손절의 근거일 수도 있는 거죠. 이어서 이미 한국의 지도층은 일본, 중국처럼 드러내고 하지 않았을 뿐 한여를 손절한다는 시그널을 다양하고 반복적으로 보냈다. 노계를 위한 나라는 없다. 한여를 위한 나라는 없다. 이렇게 이제 글을 맞으시는데 손절에 들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요즘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총선 때까지는 한번 봐야 될 것 같다. 왜냐하면 총선 때는 아무래도 선거 때문에 지지자들 눈치 보느라고 대놓고 못하는데 일단 총선 끝나고 나면 그 다음 선거는 2년 정도 뒤에 지방선거 그리고 또 한 해 지나야 대통령 선거예요. 그러면 2년 동안 선거가 없어요. 그때 이제 얘네들이 진짜 어떻게 하는지 여야 정치권이 어떻게 하는지 언론들 어떻게 하는지 보면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분위기로는 손절 들어가는 것 같아요. 더군다나 이번에 언론들의 변화 특히 이들 같은 경우는 광고 매출이 가장 큰 매출인데 지금 부동산이 흔들리니까 부동산 광고가 당연히 많이 안 들어오겠죠. 그래서 이런 변화들이 나타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이번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